주식 시장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대형주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비중 플레이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금의 20% 30%는 이제 조금 안전한 주식, 실력이 있는 분들. 그럼 사실 작년 같은 경우 대형주가 되게 날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중소형주가 되게 많이 날랐는데 그럼 남은 하반기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꿈틀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다 힘을 그러면 좋죠. 다른 대형주들도 이제 같이 들썩들썩. 그러면 좋은데 글쎄요. 네. 그 정도로 시장이 셀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그거죠. 여전히 대표님이 말씀하신 올해 코스피 3,300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신 건가요? 아니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00포인트 정도 더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좋고 그러지는.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보기에 빠른 순환매고 막 이러다 보면 네. 개인이 느끼는 그거는 지난번에 3,300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때 3,300이면 최고가고 고점인데 네.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수는 뭐 조금 더 올라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죠. 네.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올라가면 좋은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그 델타 변이 뭐 이렇게 해서 확산되면서 대면 쪽에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네. 여행주나 이제 항공주들. 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도 그 항공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에서 보통 한 20% 정도 떨어졌나? 20불까지 떨어졌으니까는 26불 거기까지 갔던 게. 우리나라도 여행주들 같은 경우 꽤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그쪽도 섹터가 작다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가을에도 계속 코로나의 세계적으로 확산 여부 그거하고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순환매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수 있죠.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주도 업종 어쨌든 그 시기에는 어쨌든 주도하는 업종을 우리가 좀 잘 발견해야 될 건데 그거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올해 대형주냐 아니면 개별주냐 이렇게 판단이 있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제 여러 종목 대형주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방면인 분들이니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10개 종목을 본다고 해가지고 10개 종목을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못 사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거기 물려 있으면 다른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원칙 나름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대형주의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으니까는 거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짜놓고 있어서 그거는 보통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물론 거기도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것도 신경 쓰고 개별 종목도 신경 쓰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사실 대형주랑 그 주로 매매하는 계좌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리. 이쪽 거는 아예 어떤 때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개별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친 종목만 해도 이게 거래가 1,900만 주예요. 네. 그러면 웬만한 큰 돈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거래가 3,600만 주. 3,600만. 이것도 2,000만 주죠. 2,200만 주.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친 것도 1,700만 주, 일십, 백, 천만, 네. 십만, 백, 13,000원인데 1,700만 주예요. 네. 그러니까는 장이 이렇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제대로 크게 벌 수가 있느냐. 네. 그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는 대형주를 보되 대형주가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대형주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용도로 좀 쓰고 네. 비중 플레이를 해가지고 네. 자기 자본금의 20% 30%는 이제 조금 안전한 주식, 실력이 있는 분들. 만약에 실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그래도 전체를 다 대형주로 가지는 말고 네. 일부는 이제 그 개별주라는 거, 네. 그쪽 그 당시에 제가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핫한 주식이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쉬고 있을 때, 그 올라간 이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네. 이제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실력이, 돈을 벌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그 무서운 거고, 네. 그게 이제 좋은 고정관념은 좋은데 잘못된 고정관념은 상당히 그 마이너스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량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남들이 좋다는 우량주가 네. 자기한테 수익으로 플러스가 연결이 안 되면 네. 전혀 우량주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꼭 이제 그 대형주만 고집할 게 아니고 그때 핫한 주식, 그게 이제 단기 투자일 경우도 있지만은 단기 투자 꼭 뭐 몇 년씩 갖고 간다고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네. 어떤 주식을 뭐 10년씩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세상의 변화에 그 기업 자체도 네.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5년 뒤 됐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꼭 성장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바람직한 거는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나눠 갖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돈을 버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 맞는 주식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아무나 주식 사가지고 아무나 다 돈을 번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은행에 돈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꼭 어떤 그 고정관념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남들이 말하는 우량주 또 언론에서 말하는 우량주 그런 거로 그것도 수익 손해면은 본인한테는 우량주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몇 개의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형주만 내가 조금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시는 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변동성이 있는 우량주를 한 몇 개 종목을 이렇게 이제 네. 사라는 얘기예요. 한 주씩이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갖고 있으면 관심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그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한 60일선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우량주만. 그런 것도 네. 투자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비중을 높였다가 올라가면 이제 회복되면 이제 팔고 네.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주도 업종 안에서도 네. 주도 쪽 주식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도 주식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그거는 네. 이제 제가 시장 중심주라 그랬죠. 네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어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네.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이게 대장이었어요. 네. 이게 시장 중심주라.
거래량이 많고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무조건 시장 중심주. 요전에 제가 그 다른 채널에서 말을 했던 건데 네. 선취매 얘기를 하잖아요. 선취매. 네네네. 여름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름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얘기를 했냐면 지금 질문한 거를 잘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대장인 줄 알고서 이제 사느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신일전자. 네.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뭐 하는 데인가요? 선풍기 만드는 데인가요? 그렇지. 그 신일 산업이 이름이 바뀌어서 신일전자예요. 그런데 이제 요때가 7월 달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 하나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만큼 다 떨어졌네. 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될까요? 안 사도 될까요? 지금 이 위치에서요? 네.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신일전자가 뭐 하는 데라고 그랬어요? 선풍기. 여름철? 그래. 그 폭염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폭염. 폭염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되게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 폭염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는 전보다 더 폭염인 거 그 뜻인 거죠? 그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내 기가를 참 답답해서 참네. 지금 질문이 뭐예요? 네. 지금 질문? 주도 주식. 그렇지. 네. 주도 주식인데 왜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느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요게 네. 작년에는 네. 여름이 짧았죠. 짧았구나. 비가 와서 8월 10일까지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사면 되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지금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조금 생각을 하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고 왜 그때 그렇죠. 이거를 왜 그러면 지금 질문 네. 그 대장주 중에서 네. 왜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서 수익을 냈느냐 네. 그거냐 하면은 2018년도에 네. 폭염이 왔었죠. 되게 더웠을 네. 때 요 주식하고 자 봐요. 똑같은 그래프. 지금 본 거하고 보니까 그래프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참 희한하죠, 그죠? 네. 네. 비슷한데요. 참 비슷하죠. 네. 네. 다 같은. 다 그때 제가 지난번에 사가지고 다 수익 냈던 종목이.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거를 저 사람은 참 진짜로 어떻게 저걸 다 똑같은 걸 사가지고 수익을 저렇게 내나.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네. 그렇게 더웠을 때 저 네. 세 종목이 네. 네 종목이 폭염 관련주라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걸 알고 계셨고. 그렇지. 그거를 메모를 해뒀다가 네. 다음에 폭염이 올 때 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쉬운 거를 왜 이거 지금 다 설명을 그러니까 불과 저거를요 며칠 전에만 샀어도 7월 달에 내가 샀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0%씩 수익이 난 거란 말이에요. 네. 50%씩. 그러니까는 지금 네. 말씀드린 거 아까 보여드린 게 지금 다시 돌아가서 네. 그 대장주들을 고른 거. 넥스터가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급등을 했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CJ ENM에서 대규모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주에다가 그 관심 종목란에 이런 걸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고서 많이 떨어진 거를 살폈다가 네. 화요일 날에 네. 시간의 상한가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코세스였던 네. 시간의 상한가 같던 게. 네. 아까 제가 그 코세스 네. 그 주식이 이제 화요일 날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어제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이날 여기서 시작됐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종가 상한가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한가 가면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삼성이 이게 참여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거를 아침에 사버리면은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갔는지를 알고서 네. 삼성의 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투자할 때 네. 제일 센 거. 그러면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 업그레이드. 그래서 테마주,
테마주 투자를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시장의 중심주. 그래서 제가 한 10년 됐죠. 그 손수건 이론이라는 거 설명드린 게 손수건을 펴서 가운데를 잡아서 쭉 올리면 가운데만 올라가고 똥 놓으면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죠. 다시 말해서 팔아먹을 기회를 충분히 준다라는. 그래서 그게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 이론. 그래서 중심주, 대장주를 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테마주일 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나. 뭐 이제 그러고서 이게 왜 대장 역할을 하나. 옵티시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슈나 테마가 얼마나 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벌써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거 주식 투자 되게 하기 쉬운 종목이라 이거. 그렇죠? 얘도 메타버스 관련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 인터넷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이게 국내 거의 유일한 기업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좋잖아요. 올라갔다가 N형 패턴으로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제 책에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처럼 원래는 제가 SM 같은 거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머리도 잘 쓰시는 거야. 때로는 열받게 해가지고 아이 이런 것도 모르고서 무슨 주식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횡보하잖아요 원래.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폴대를 하나 그린다고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일, 4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럴 때는 이제 뭐냐면 어디 가까운 주식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스토리 또는 히스토리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야기, 사연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나고서 보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모든 주식이요. 사람도 인생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이력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인 게 기업이니까는 기업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고급스럽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정보가 올라갈 때도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까는 그 주식을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서 그게 이제 파급이 되면서 상한가를 팍 치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친 이거. 이 주식도 우리가 여기에 이제 1일 차트예요. 이게 분봉을 이렇게 요것도 나오죠. 분봉인데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는 뉴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알았겠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갭상한가가 간 거야. 그러면서 그냥 문을 착 닫아가지고서 이게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반도체를 뭐 이렇게 그 공급망을 바꾼다 그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근처에서 아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다가 그게 파급이 되는데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주식은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알았어.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후속 뉴스가 안 터지니까는 며칠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언론에 터진 게 여기 때인가? 그래서 이때 한번 우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보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M&A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M&A가 지지부진하니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뉴스 나온 게 이제 그거라고.
4조면 되겠냐 뭐 그래가지고 예? 그게 터지니까는 이제 급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SMCNC가 상한가 간 거거든요. 예? SMC 불과 3개월 만에 아주 그냥 4만 5천 원이 올랐네요. 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장주를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래서 대장주를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뉴스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몰린 거. 다시 말해서 돈이 제일 많이 몰린 거. 그게 대장이야. 먼저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메타버스는 테마가 있으면 지난 역사 과거에서 그렇지. 그때 그렇죠. 딱 이제 뭔가 오른 것 거래량과 그렇죠. 상승률을 보면서 제일 센 애들이 다음번에도 좀 반복될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을 테니까. 높죠.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주식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너무 많이 써먹고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거는 매수세가 안 몰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그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죠. 그래서 앞에 거 이야기는 좀 약간 상충되는 게 앞에는 상승률과 거래량이 높았던 종목이 대장주인데 지금 뒤에는 좀 걔네들은 관심이 그게 지속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차라리 좀 덜 오른 그러면은 그거에 식상하잖아요. 식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 황사 관련주라는 게 처음 생긴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중국 기상청까지 들어가 가지고 내멍 자치구에 이게 황사가 언제 불나 제가 그걸 알아내 가지고서 있잖아요. 내가 중국말을 몰라 가지고 그 한족 그 학원 강사 중국어 강사를 제 사무실에 데려다가 이거를 본을 떠 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중국 기상청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완을 해놔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가요. 그때만 해도 내멍 자치구에 이제 황사 바람이 불면 지금은 위성으로 우리가 황사 부는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황사도 이제 또 길이 틀려졌어요. 지금은 만주 쪽으로 가. 그래서 그 바람이 안 부는데 아무튼 그 황사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거죠. 그 여름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게 테마가 그 종목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조류독감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동물의약품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식상한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되풀이 되다 보면 식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아먹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주식이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는데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새로운 걸 항상 기대를 하시라고. 새로운 약간 리스트업 같은 걸 잘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른 종목 한 1위부터 30까지 해놓고 거기 상승률과 거래량 적어놓고 이것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투자를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는 이제 올라간 거를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반등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계속해서 가겠어요? 안 가지. 그거를 딱 선택하는 게 고수겠네요. 꾸준히 보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시장이 뭐가 지금 핫한 뉴스고 지금은 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슈로 어떤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뀌면서 확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그 여타 주식들이 이제 덩달아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50 종목 정도 되나? 40 종목 정도. 뭐 한 3, 40 종목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제 버릴 거는 버리고 그래서 대장주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한 번씩 해먹으면 이제 한참 또 쉬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빈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빈번하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찾고 투자하고 매수하고 수익 내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제 실력을 네. 좀 길러야 되고 네. 좋은 게 안 보일 때는 네. 현금 갖고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애매한데 그냥 이 주식이나 저 주식이나 아무거나 내가 주식으로 채워놔야지 이게 속이 풀리면 돈이 절대로 안 붙어요. 그럴 때는 그냥 현금도 현금 갖고서.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을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압도적으로 크죠. 주식과 현금 비중을 나눈다면? 그거는 뭐 80%가 현금이죠. 현금. 20%가 주식. 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수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어이씨 내가 지금 이거 돈이 지금 멈춰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투자가 맞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항상 그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네. 특히 항상 그 장이 좋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네. 제아하시는 분들이 올 봄에 들어가신 분들이 8만 원 후반에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냥 수익 한 번도 내본 적이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목적, 단기 매매를 하는 계장과 네. 중장기 투자를 하는 계장과 명확하게 가려가지고 저는 단기 투자하는 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항상 그 100% 현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에 좋은 종목 나오면 수익 2, 3일 갖고 있다가 수익 내고서 팔고 네. 또 다시 현금 갖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수익 내고 팔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계좌는 중장기 장이 좋다고 느껴질 때 또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저거는 내가 5개월, 6개월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네. 이럴 때 이제 그 종목들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의외로 많이 올라가면 이제 매도하면 되는 거고 네.